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피파 태국 노동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노동시장 확대 및 태국 정부의 새로운 고용제도 기술 개발을 위한 고용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고령자 돌봄 등 분야에서 태국 노동자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기술 시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강제노동 방지를 목표로 하며 태국은 이를 지원하고 일본 시장에서 자국 노동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재무부가 오는 12월 24일 내각회의에 전자세금 계산서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2025년 소득세 공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용한 구매 영수증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 소득세 납세자에 한정되어 최대 5만 바트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구매는 태국 국세청의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제 가능한 품목으로는 도서, 신문, 전자출판물, 등록된 지역 특산품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억제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사기 피해 발생 시 휴대전화 통신사와 은행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사한 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법령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에는 상업은행과 통신사의 책임 명확화, 피해자 환불 보장, 위반자 처벌 강화가 포함됩니다. 환불 절차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입니다. 프라셋 장관은 통신사와 은행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셋 장관은 통신사와 은행이 사기 방지에 협력하고 있으며 피싱 사기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신자 등록 없이 링크가 첨부된 SMS 발송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발신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운영자가 메시지 전송을 차단하게 됩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머니 엑스포 2024 개막식에서 올해 4분기 태국 경제가 약 4% 성장해 연간 성장률이 2.7에서 2.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9%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3에서 3.5% 성장이 예상되며 관광객 3,990만 명 유입과 수출 및 동부 경제 특구 투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약 8천억 밭 규모의 비생산성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비금융기관 부채에 대해서도 소프트론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차이 장관은 경제 신뢰 회복과 비생산성 부채 감소가 전반적인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새우협회는 2025년 새우 수출량을 13만 톤으로 유지하고 3년 내에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새우 질병 문제, 특히 조기폐사 증후군으로 인해 2024년 생산량은 약 27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 대비 4%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수출량은 13만 톤으로 예상되며 주요 시장인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새우 산업의 부진 극복을 위해 태국 농업부는 새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선언할 계획이며 품질 높은 새우 종자 개발, 지속 가능한 양식 관리, 질병 예방 등 11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억 바트의 예산과 긴급 지원금 5억 바트를 요청 중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연맹 부회장이 최근 닛산과 혼다가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해 합병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이 협력이 전기차 생산 준비를 강화하고 태국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태국 내 닛산과 혼다의 기존 공장은 생산 목표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당장 통합 계획은 없으나 생산 비용 절감 및 전기차 라인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은 목표치를 2차례 하향 조정하여 연간 150만 대로 예측되며 이는 4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초기 목표였던 190만 대에서 40만 대 감소했으며 이는 국내 판매 부진과 수출 감소 때문입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최근 내각 회의에서 카사바 가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민 지원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상무부는 2024-25년 카사바 수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들이 시장 과잉 공급을 피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시장 확대를 위해 상무부는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멕시코, 칠레,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와 청두에서 2025년 1월 카사바 제품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0만 톤의 카사바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며 카사바 제품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차이 장관은 중국 대사와의 논의를 통해 카사바 수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했으며 태국 동물 사료 업체들이 카사바 사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 국장은 중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괴질 확산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질병은 2024년 10월 24일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527명의 감염자와 32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의 59%는 5세 미만 어린이로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피로감이며 일부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빈혈, 급성 영양실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 보건부와 협력해 역학조사와 실험실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자국 내 확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국제공항 및 검역소에서 콩고 등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 경찰이 촌부리 시내 풀빌라를 급습해 콜센터 피싱 사기 일본인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 콜센터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이동해 2024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이 체포됐고 사기 대본과 피해자 명단 등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도 3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사기 실행팀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약 5만 명의 일본 고령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기로 얻은 자금을 태국 내 사업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1명은 전 야쿠자 조직원으로 일본 대사관의 협조와 내부 제보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후에이쾅 지역의 고급 콘도를 급습하여 베트남 국적의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마약 소지 및 사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박 네트워크는 약 2억 바트의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소지와 사용을 시인한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70만 바트의 현금도 압수되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